네, 안녕하세요. 김주근입니다. 9월 10일입니다. 그 시황방송을, 라이브 방송을 갑자기 음악도 없이 시작하니까 좀 놀라셨죠? 사실은 라이브도 아니고 녹방입니다. 그죠? 제가 오늘 3시부터 6시 사이에는 성균관대학교에 가서 그 특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라이브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강의를 끝나고 헐레벌떡 와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녹화로 이 방송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라이브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실시간 채팅도 보고, 그죠? 그러면서 반응도 보고, 그리고 질문도 받고 하면서 상당히 생동감이 있었는데, 혼자서 마이크 앞에서 차트 보면서 떠드니까 다소간 좀, 글쎄요, 외롭다라 그럴까요? 다소간 좀 생뚱맞다 그럴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뭐, 어쨌든 간에, 그나마 녹화라도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어서 뭐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라이브하고 녹방하고의 생각이 다른 건 아니니까 뭐 그놈이 그놈이니까 자 슬슬 따져보도록 하죠. 그죠? 자 코스피 지수부터 차트를 보면서 살펴봅니다. 오늘 지수가 올랐죠. 그죠? 오늘 지수가 겨우 상승세 얼마 올랐습니까? 11포인트의 상승세로 마감되긴 했죠. 그죠? 올라긴 했습니다만은 뭐 반등했구나 반등했구나는 정도이지 이게 근본적으로 시장의 추세를 바꿀 것 같아 보이진 않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기준선 아래에 있고, 그죠? 기준선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후행 스팬도 뭐 여기서 캔들에서 저항을 받아다가 오히려 밀리는 모습이니까, 오늘 주가가 반등했다 그래서 사흘 동안의 하락에 따르는, 그야말로 급락에 따르는 반등이지, 수세적으로 상승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에 그 마니투데이 TV에서도 나가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서려면, 근본적으로 새로운 매수세가 시장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외국인이 산다, 기관들이 산다, 일반인이 산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와야 됩니다.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온지 아닌지 어찌 아느냐? 이 거래대금을 보면 압니다.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매수세가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관심이 늘어난다는 이야기 똑같아요. 인기, 관심도가 마찬가지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거래대금은 그죠? 별 볼 없죠. 주가는 올랐습니다만은 주가는 겉으로 보기 이때 올랐습니다만은 거래대금은 오히려 줄어들었죠. 이게 반등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주가 올랐어요. 오늘 올랐어요. 근데 어제 거래대금 비해서 오늘 거래대금은 오히려 줄어들었죠. 그죠? 거래대금이라는 게 어떻게 계산되죠? 거래량, 그죠? 거래량 곱하기 뭐야? 주가 하는 게 거래대금이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주가가 올랐으니 어제에 비해서 올랐으니 거래량이 그대로 똑같다 그러면은 거래대금은 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거래대금이 어제에 비해서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는 뭐야? 주가는 올랐는데 거래대금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는 거래량도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규 매수세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돈 가지고 팔 사람은 팔고 현금 가지고 사람은 살 사람 사고 이런 현재 있는 기존에 있는 돈 가지고 움직였지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반등이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코스피 지수 그렇고요. 변동성 지수 뭐 떨어지다가 조금 반등하면서 구름에 걸리는 모습이니까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더 상승할지 아니면 다시 밀릴지 아직은 확실치 않으니까 여전히 관망하는 정도인데 후행 스팬을 본다면 후행 스팬이 캔들 위에 있으면서 뭐 어떻게 합니까? 지지를 받는 모습이니까 주가는 내려갈 확률보다는 변동성 지수는 주가가 아니고 변동성 지수는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인다. 변동성 지수가 올라간다면 주가는 오히려 별로 좋지 않은 뉴스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후행 스팬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지수는 코스닥 지수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최근 들어서의 상승에 따라서 어제 그저께 떨어졌다 보니까 이 반등하는 정도이고요. 오히려 얘가 후행 스팬을 보시면 다시 이제 위쪽에서 그죠? 캔들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이죠. 후행 스팬은 캔들 밑에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올라가기가 이 근처에서 저항이 많아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현재로 봐서는 위쪽보다는 소위 업사이드 포텐셜보다는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좀 있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부터 시가총액 상위종목들 구닥 살펴봅니다. 삼성전자 오늘 뭐 올랐습니다만은 마찬가지 맥락이죠. 그죠? 하락에 따르는 그냥 반등 정도. 그래서 반등 정도. 아직까지 기준선 갔다가 도로 여기서 저항받는 모습이고, 후행스패는 뭐 캔들 근처에도 못 갔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올랐네 뭐 이런 정도이지 뭐 좋다 매수해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하이닉스도 올랐습니다만 역시 그동안의 하락에 따르는 반등, 하이닉스도 기준선 근처까지 가보도 못했고요. 그죠? 후행스팬도 아직까지 후행스팬 캔들 근처도 가보도 못했으니까 역시 똑같은 이유로 하이닉스 올랐네 관망하는 정도로 의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오늘 많이 올랐다보다 올랐죠. 그죠?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와상창 빠지다가 소위 이제 빅테크에 대한 정부의 규제로 인해 가지고 와상창 빠졌다가 조금 반등했습니다만은, 오늘의 반등은 제가 총상 설명합니다만은 구름 밖으로 나왔다가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해보는, 이런 구름 두터운지 여부를 테스트해보는 과정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상승세가 돌아서려면 당연히 기준선 넘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후행스팬대로 캔들을 넘어야 되는 이런 물증이 필요하니까, 오늘의 반등은 반등이구나, 구름을 테스트해보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더구나 올라갈 때의 구름은 상당히 두터워 보이니 이 구름을 뚫기가 그다지 만만하게 보이진 않는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기준선이 무너지면서 시세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때 매도해 정답인데, 9월 8일날 그죠? 9월 8일날 매도하는 것이 정답입니다만은, 만약에 안 보셨다면 역시 반등이라도 있으면 기준선 밑에서 계속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찬스를 노리시라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은 괜히 팔았네 하고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리스크를 줄이는 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거듭거듭 드립니다. 네이버, 카카오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도 하락에 따라서 반등인데, 네이버는 그나마 구름을 어떻게 하면 테스트라도 해봤죠. 그죠? 물론 장중에 올라갔습니다만은 구름의 저항을 받고 위쪽으로 수염만 남기고, 소위 위쪽으로 날카로운 이걸 뭐라 그러죠? 수염이라 그러죠? 만 남기고 아래쪽으로 밀렸습니다만은, 카카오는 뭐 구름 근처도 못 가봤죠. 그죠? 그리고 이게 갭도 못 메꿨고, 그러니까 상황은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저희는 네이버가 좋아 카카오 좋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상황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뭐 이런 돌발악재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보니까, 돌발악재를 예상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액션부터 취하고, 액션이라는 게 딴 게 있습니까? 늦었더라도 빨리 팔고, 그런 다음에 매도한 가격보다 좀 더 싼 가격에서 매수를 노리거나, 아니면은 RSI가 말씀드렸듯이 RSI가 30 밑으로 돌아서는 순간을 반등의 기회로 삼아서 매수라는 이야기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벌써 반등이라도 기대해보는 정도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반등할지, 더 밀렸다가 반등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반등을 기대하고 매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잘못하면 이날 매도 안 하고 반등했다가 다시 밀려버리면, 반등해봤자 옛날에 높은 데서 이때라도 매도했던 것이 차라리 결과가 나왔던 게 되니까, 반등을 너무 의식해서 예를 들어서 뭐 매수한다거나 또는 뭐 물을 탄다거나 하는 전략, 또는 이때 매도 안 하고 반등할 때 팔아야지 하는 것은 앞으로도 그렇고요, 썩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LG화학의 경우에도 말씀 보여드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부터 시작합니다. 삼성바이오는 선왔죠. 그죠? 타진 매도,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파시라라고 진즉 말씀드릴 거예요. 현재 오늘 올랐습니다만은 여전히 기준선 밑에 있고, 현재 후행 스팬이 캔들에서 간당간당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만 더 밀리면, 후행 스팬의 캔들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지지력이 갑자기 좀
허망해지죠. 구름은 얇죠. 그죠? 그러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후행 스팬이 여기서 반등하지 못하면 후행 스팬의 캔들 밑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곤란해진다. 이미 우리가 매도해야 되는데, 이미 진작에 타진 매도 했었어야 되는데, 점점점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물량을 줄여가는 전략이 삼성바이오도 바람직해 보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셀트리온도 역시 우리는 타진 매도죠. 타진 매도.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저는 셀트리온은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주가가 기준선도 유지되지 못하고, 그죠? 또 왔으니까 말씀드렸듯이 구름은 얇으니까 기준선에서 돌아서지 못하고 구름까지 내려왔으면 잘못하면 구름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죠. 지지력이 약하니까요. 우리가 지금 믿고자 하는 것은 그나마 후행 스팬이 걸리면서 이렇게 되면 주가도 이렇게 되는 이런 드라마틱한 반전을 기대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미 우리가 사흘 전에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일단은 물량을 줄여놓고, 그죠? 물량을 100% 가지고 있다면 그 중에서 한 30-40%라도 팔아놓고, 그 다음에 반등하면은 그때 사거나 밑으로 내려가보면 다 팔거나 하는 전략을 가져가야지, 이때 100% 가지고 있는 것을 아무것도 안 하고 사흘 때 떨어지는 주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태도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셀트리온입니다. LG화학입니다. LG화학 전에 말씀드렸듯이 급락이 있으면, 대형 악재로 해당 급락이 있으면 그러다가 너무 많이 떨어졌네 라고 해서 반등이야 있겠지만, 이 반등은 급락할 때 매도한 것보다는 결과적으로 또 다시 한번 하락을 가져온다는 이야기죠. 그죠? 어디를 바닥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나마 이렇게 추락하다가 RSI가 34일에서 돌아서니까 반등하고는 있으나 올라가봤자 일단 기준선 근처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RSI는 그야말로 트리키한 지표가 돼서, 만약에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70까지 올라가면 정말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하고 70까지 올라가기는 커녕 중간에, 그죠? 중간에 70까지 가지도 못하고 바로 30 밑으로 내려가는 꼴도 있어요. 그럼 주가가 바로 빠져요. 그럴 때는 오히려 여기보다 더 추락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지 않겠냐. RSI가 30 밑에서 돌아서다 그래서 무조건 끝까지 올라간다고 할 수는 없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LG가 어쩌란 이야기입니까? 반등할 때마다 팔아라. 그죠? 진작에 여기서 파는 게 정답이었는데, 까지까지 안 팔았다면은 역시 반등할 때마다 파시라. 그러니까 LG화학의 예를 본다면 카카오나 네이버도 대형 악재로 해서 길자란 짱대 음설이 나타났을 때 얘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는 시나리오도, 지금 네이버입니다만 시나리오도 LG화학의 예를 본다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LG화학이 급락한 다음에 한 이틀 반등했죠. 그죠? 반등하는구나. 이제는 가는구나. 라고 혹시라도 이때 안 반 사람들은 올라오기만 해라. 라고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달랑 이틀 반등하고는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카카오나 네이버도 LG화학의 예컨대 이때와 카카오의 차트가, 보세요. 카카오의 차트가 카카오의 현재의 차트가 LG화학의 이때 차트와 비슷하죠. 그죠? 구름 밑으로 떨어지면서 반등한 거, 짱대 음선 나타난 거. 그죠? 카카오. 구름 밑으로 떨어지면서 짱대 음선 나타나고 살짝 반등한 거 비슷해 보이니까 이 반등을 아직은 믿기가 어렵다라는 말이죠. LG화학. 삼성 SDI.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어떻게 하죠? 다시 매도. 그죠? 다시 매도. 지난번에 제가 전에 삼성 SDI는 저희 추천 종목으로 내지는 관심조로 계속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밀었습니다만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관심 종목에서 물량을 드러내야죠. 그죠? 그죠? 이때는 좋았지만 이미 기준선 밑으로 내려간 상태에서 계속 관심주로서 가져가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죠? 지금 현재 후행 스팬도 현 상태 같으면 여기 있으니까 내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급등하지 않는 한 찍어볼까요? 얘가 주가가 급등하지 않는 한 이렇게 올라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한 옆으로 가거나 밀리거나 오르더라도 이렇게 오르거나 어떤 경우는 간에 이 캔들 밑으로 내려가죠. 그죠?
후행 스핀이 이렇게 돼도 되고 옆으로 가도 되고 밑으로 가도 되고 어떤 경우든 간에 캔들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올라갈 때마다 이 캔들이 뭐로 되죠? 저항선으로 작용합니다. 이미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똑같은 이야기. 삼성 SDI 일단은 우리는 물량을 줄여보자. 시장이 하수장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위험한 전략이죠. 그죠? 현대차 마찬가지죠. 그죠? 반등하다가 기준선 살짝 건드려 보고는 다시 밀렸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뭐 매도할 수밖에 없죠. 그죠? 지금 이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그 이야기죠. 그죠? 아까 RSI 이야기했습니다만 RSI가 여기서 반등하는 것 같아서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구름 근처도 못 가보고 기준선만 살짝 맛보고는 도로 밀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RSI가 돌아서는 건 반등한 건 맞는데 이게 70까지 안 가고 도중에 꺾이는 경우도 종종 많아요. 이렇게 도중에 꺾이는 경우도. 이 경우도 보세요. 여기서 돌아섰다가 여기서 꺾이고 도로 33m 더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했지만 도로 밀리면서 이때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까지 추락하고 말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RSI로만 쳐다본다면 이때 여기서 RSI가 31로 올라갔구나. 우와 올라가네 라고 좋아할지 몰랐으나 RSI가 계속 올라가고 주가가 계속 상승하지 못하고 주가가 밀리면서 RSI도 여기서 도중에서 중간에 꺾이면서 그러다가 결국은 30m로 얘가 30 위에 있던 RSI가 30 밑으로 내려가니 주가는 추락하면서 이때의 저점보다 더 밑으로 처박히잖아요. 에이 좀 심하지 않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주가는 어떻게 되느냐. 이 바닥 그죠? 이 바닥 그 당시 RSI가 돌아설 때 이 바닥보다도 주가가 떨어진 다음에 이게 심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더 떨어졌다고요. 그죠? 더 떨어졌죠. 그러니까 RSI를 반등하는 건 알겠는데 반등의 타이밍을 알겠는데 그때가 바닥이라는 보장은 없죠. 그러니까 조심하시라 하는 말입니다. 현대차. 그러니까 RSI가 돌아서고 있다 그래서 여기를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아차 뭐 좋았다가 그죠? 구름의 저항을 받고 도로 밀리면서 오늘 다른 종목과는 달리 다른 종목은 다 올랐습니다. 기아차만은 3,500원 밀리면서 기준선 밑으로 내려와 버렸죠. 그죠? 후행스표는 캔들 밑으로 내려와 버렸죠. 어찌해야 됩니까? 그렇죠. 다 팔아야죠. 안타깝지만 일단 팔아놓고 다시 한번 상황을 살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그나마 요즘 같은 장세에서 그나마 포스코는 잘 버티고 있죠. 그죠? 포스코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은 원자재 가격이 철강이며 알루미늄이며 동이며 이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포스코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르는 실적 호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포스코가 최근에 좋은 거예요. 실물 경기는 어차피 뭐 좋아질 거고 그러면서 동이며 은이며 알루미늄이며 아연이며 이런 것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철광석 가격도 등등하 상승하니까 완제품 가격도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겠고 원가 올랐다는 이유로 그러면서 이제 괜찮아 보이는 거죠. 차트로 보더라도 구름 위에 와 있고 그죠? 와 있고 그리고 얘도 뭡니까? 캔들 위로 후행 스피드 드디어 캔들 위로 올라왔으니까 얘는 그래도 상승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죠. 그냥 갖고 계시라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RSI 아직까지 70 아니니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RSI가 70을 통과하면은 그때가 오히려 상승세가 더욱더 강화되는 신호이거든요. 그때가 매수 신호예요. 매도가 아니고 이때가 RSI가 70선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간 상태 이때가 바로 매수 신호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도 안 날아갔으니까 더 올라갈 가능성에 베팅하고 싶다는 거죠. 요즘 같은 장소에서 그나마 포스코가 막 괜찮아 보인다.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그렇죠. 괜찮아 보인다. LG전자 뭐 LG화학과 마찬가지 맥락으로 급락한 다음에 반등하고 급락하고 반등하고 RSI가 30에서 돌았었으니까 반등하고 나타났으나 다시 기준선 저항을 받고 비질거리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여기 또 이쪽으로 안테나까지 걸렸으니까 위로 올라갈 때마다 기준선에 걸리는 모습이니까 썩 그다지 뭐 아주 잘된 그래서 상승세인 종목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이죠. 현대모비스입니다. 이건 좋다가 말았죠. 그죠? 그래서 며칠 동안
구름만 넘겨라. 그러면 델타 상승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 얇은 구름조차도 결국은 모비스가 넘어서지 못하고 밀렸죠. 구름이 얇은데 뚫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매수세가 신통지 못했다는 거죠. 그죠? 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얇은 저항선, 구름이라는 게 저항대죠. 저항대. 아래쪽에 있으니까. 주가가 아래쪽에 있을 때 이걸 뚫은 것은 이제 구름이 저항대가 되는데, 이건 얇잖아요. 이 얇은 허약한 저항도 뚫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매수세가 힘이 없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기준선 위입니다만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어찌해야 됩니까? 그죠? 다진 매도가 아니고 다 팔아야 되죠. 구름 밑이고 기준선 밑이니까. 지금은 구름 위로 올라갔으니까 아직은 여기서 우리가 재했죠. 여기서 다진 매수했죠. 그죠? 적극 매수가 아니고 다진 매수 물량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이 물량을 다 팔고 제로가 돼야 되죠. 그죠? 네, 지금은 기준선 지지 여부를 좀 더 보고 싶다. 그 전까지는 매수도 아니고 기준선만 내려가면은 여기서 산 거 다 팔고 싶다는 이야기죠. 모비스, SK텔레콤, 그죠? 뭐 반등하다가 일단 구름 상단의 저항을 받고 밀리다가 다행스럽게도 기준선에서 오히려 지지받고 또 돌아서는 모습이니까 밑에는 기준선, 위에는 구름 하단에 소위 좁은 박스 안에서 이렇게 좁은 박스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럴 때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계속 가는 거고요. 안타깝지만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할 수 없죠. 아직은 이 좁은 범위에서 박스권 움직일 테니까 판단 중지, 그냥 다진 매수한 상태로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정도로 보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행스팬 캔들에 딱 걸렸으니까 이것도 애매한 상황이죠. 더 올라가면은 저항을 뺏기는 거고요. 여기서 밀려버리면은 저항을 받고 밀리는 것이니까 내일 어떻게 될 거냐가, 월요일날 어떻게 될 거냐가 향방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르면 계속 가는 거고요. 밀리면은, 기준선 밀리면은 안타깝지만 역시 똑같은 원리대로 매도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이게 KB금융인가요? 자, KB금융입니다. KB금융. 어떻습니까? 써놨네요. 똑같죠. 아까 현대모비스처럼 현대모비스는 구름 하단에서 걸렸는데 KB금융은 구름 하단은 뚫고 상단을 넘어설 듯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여기서 그죠? 마지막 순간에 요 구름 요거만 넘어가면 되는데 요거는 못 넘어가고 바로 밀려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아예 구름 밑으로 내동적인 처우가 나왔습니다. 그죠? 오히려 시대부터는 다시 구름이 저항서야 될 테니까 지금 뭡니까? 일단은 안타깝지만 다 팔아야 되지 않겠냐. 올매도. 그죠? 구름 밑이고 기준선 밑이니까 올매도 이야기입니다. 자, 달러드 원화 환율을 보겠습니다. 환율, 오늘은 뭐 주가가 좀 올랐으니까, 그러면서 주가 올랐으니까, 환율은 하락했습니다만은 하락해봤자 소폭 10전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기준선 위에 있고, 뭡니까? 후행스팬은 캔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전환선은 계속적으로 기준선 위에 있으면서 오늘 전환선이 또 돌아선 거 보이시죠? 이거 돌아선 거. 그죠? 돌아섰죠. 그러니까, 달러드 원화 환율은 아직까지 하락세라고 말하기에는 어렵다. 여전히 구름 위에 있다. 상승세다. 그죠? 큰 흐름으로 봐서 이런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다 나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달러 환율이 오른다면 우리나라 시장에는 그다지 주식에는 그다지 좋은 뉴스가 아니죠. 그죠? 어떤 분이 댓글로 달러 대 위안화 환율, 달러 대 위안화 환율을 좀 봐달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생각난 김에 주요 통화 아시아에서 달러 대 런민비 환율을 보죠. 뭐 어떻게 될 건지. 달러 대 런민비 환율은 CNY입니다만 런민비 환율은 지금 그분은 이동평균선이 모여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위안화 환율이 오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위안화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는요, 위안화가 약세라는 이야기인데, 그죠? 평가절하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중국으로 봐서는, 수출로 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 되는 거고요.
긍정적인데, 반면에 외자 유치를 위해서는, 외국 자금들이 중국으로 들어오는 외자 유치를 위해서는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 그러면 사람들은 달러 가지고 위안화 안 사죠. 그죠? 위안화 약세되니까. 그러니까 외자 유치를 위해서는 마이너스예요. 근데 현재 중국은, 올해 중국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니까, 소위 수출 통해 가지고 경기 부양을 깨는 게 아니고, 소위 이제 뭡니까? 내수와 수출과의 균형 발전을 통해서 내수 경기를 좀 더 느리게 하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 방침이에요. 그러니까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위안화 환율을 억지로 절하시켜서 6.6, 6.7, 6.8 이상을 올리는 것보다는 외자 유치를 위해 가지고 위안화 환율을 강세로 만드는 것, 위안화 환율을 떨어뜨리는 것이 중국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안화 환율은 현재로 봐서는 오르기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높은데, 차트로 보더라도 보이십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그러니까 후행스표는 캔들 밑으로 내려왔죠. 얘가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은 뭡니까? 다시 뭐가 되죠? 하락세가 이어지는 거죠. 위안화 환율이 하락한다는 이야기는 위안화가 절상이 되는 거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출에는 마이너스 효과가 될지 몰라도 외자 유치에는 한만이 들어온 데는 뭡니까? 플러스 효과가 되겠죠. 더더구나 위안화를 갖다가 억지로 절하시키면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 마찰에서 중국이 환율을 조작해서 미국과의 무역 수지 흑자를 늘린다는 그런 의혹 내지는 미국의 압력에도 또 당할 수가 있으니까, 중국으로 봐서는 일부러 분쟁을 조작할 만한, 일부러 위안화 환율을 억지로 무리해서 절하시키는, 환율을 올리는 이런 짓은 하지 않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안화 환율은 하락할 가능성에 좀 더 저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종목들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우다닥 살펴봅니다. 테슬라, 아마존이군요. 테슬라 뭐 말할 것 없이 좋습니다. 그죠? 좋습니다. 고. 그죠? 뭐 더 이상 길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뭐 기준선 위에 있고 구름 위에 있고 뭐 문제야? 좋잖아. 계속 고예요. 조정 보이면 어때? 계속 고. 그죠? 그 다음에 아마존은 말씀드렸듯이 요거만 넘기면, 그죠? 요거만 구름만 넘기면 올라갈 텐데, 아무래도 후행스팬의 저항도 있고 하니까 쉽게 올라가지 못할 테니 쪼면 사라. 그죠? 타진 매수하시라. 라고 제가 여기다가 막 낙서까지 해놨네요. 그죠? 타진 매수나 하시라. 그러니까 아마존은 사는 건 되는데, 아까 테슬라처럼 여기다가 왕창 사는 것보다는 뭐 조금만 사시라. 다른 종목에 비해서 비중을 줄이면서 그냥 사는 정도의 의견입니다. 아마존, 애플은 뭐 할 것도 없이 뭐 계속 가는 거니까, 아마존, 그러니까 애플이나 테슬라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계속 고. 엔비디아 마찬가지 계속 고. 그죠? 뭐 기준선 위에 있고 아무런 문제 없어요. 계속 고. 엔비디아. 이 또 뭐죠? 알파벳, 구글, 노 프라블럼 계속 고. 정말 이런 주식 보고 있으면 주식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거 기준선 위에 있을 때 샀다가 여기서 사가지고, 예? 이때 여기서 사가지고, 예? 가만히 있으면 하루가 지나면 저절로 먹잖아요. 하루 지나면, 오늘 3% 먹었네. 오늘 2% 먹었네. 오늘 조금 떨어졌네. 뭐, 의다 보면 오늘, 많이 올랐죠. 이렇게 하는 게, let profit run. 그죠? 수익이 났을 때 왕창 먹는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죠. 그죠? 알파벳. 그 다음에, 러블록스. 소위 우리가 커버하고 있는 테슬라, 아마존, 애플, 엔비디아 이런 종목 중에서 제일 신통지 못한 게 로블록스입니다. 메타버스라는 상당히 화려한 업종에 속되긴 하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영 신통지 못하죠. 그렇다고 하락세라는 말은 아닌데, 그죠? 하락세라는 말은 아닌데, 남들처럼 화끈하게 날아가기보다는 구름을 빨리 벗어나지 못하고 구름에서 버벅거리겠죠. 그죠? 일단 보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기준선 안 무너졌고 구름 밑으로 안 내려갔으니까 계속 보유, 추가 매수도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항상 리스크는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고 구름 밑으로 내려갈 경우는 역시 재빨리 팔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로블록스 뭐 투자 비중을 많이 늘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애플이나 뭐 또 무슨 엔비디아나 알파벳이나 이런 좋은 종목이 있으니 테슬라랑, 그런데
투자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필라델피아 모터스 지수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계속 고. 그죠? 계속 고. 그냥 뭐 특별하게 길게 말씀드리는 것도 없을 것 같고요. 나스닥 100 지수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잘 가고 있으니까. 그죠? 잘 가고 있으니까 상승세니까 뭐 특별하게 뭐 꼭지를 말하거나 뭐 매도를 말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겠냐 입니다. 최소한 나스닥 지수가 우리나라 시장의 회방꾼으로 작용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금입니다. 금이나 이런 거 보면요, 일목균형표를 보면요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아닙니까? 여기도 볼까요? 얘가요 옛날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여기서 주가가 그러니까 금값인데 반등하는데 정말로 반등하다가 요 구름 상단이죠, 그죠? 구름 상단에 절묘하게 걸려가지고 밀리죠. 그죠? 정말 절묘하게 밀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목균형표가 없다 그러면, 일목균형표가 없었다 그러면, 일목균형표가 없었다면, 이거 안 되죠. 이거 지워볼까요? 일목균형표가 없었다면, 우리는 왜 금값이 여기서 1830달러 요 근처에서 갑자기 저항을 받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다가 우리가 일목균형표를 착 붙여보면 여기가 구름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추락하던 금값이 다시 반등합니다. 그죠? 반등합니다. 그런데 구름에 걸려가지고 쉽게 반등하지 못하고 비실거리면서 계속 상승을 모색하다가 어느 순간에 힘을 내서 구름 안으로 용감하게 올라가 보는데 구름 상단에 딱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요 구름만 넘기면 아까 현대모비스처럼 구름만 넘기면 이제는 대명천지 밝은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상승세로 나아갈 수 있는데 요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꼴까닥 밀리네요. 그죠? 어찌해야 됩니까? 여기서 기준선 위니까 여기서 타지 매수한 건 맞는데 구름만 넘겨라 그러면은 더 사야지 했던 상황에서 잠시 스톱. 혹시 도로 밀릴지 모르니까 여기서 매수하더라도 조금 기다려보자 하는 정도의 전략이죠. 타진 매수한 상태에서 일단은 추가 매수 없이 그냥 더 두고 보는 전략이 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 했죠? 비트코인 해볼까요? 비트코인은 제가 CCI를 CCI를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CCI는 여기서 매도 신호였어요. 그죠? 여기서 매도 신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매도죠. 그러니까 CCI는 일단은 매도한 상태로 일단 두고 보자는 건데요. CCI에서 여기도 매도인데 30선 밑에 마이너스 100이군요. 마이너스 100선 밑으로 올라갈 때 이때가 매수예요. 어떻게 매수예요? 그러니까 CCI 거래하는 방법은 이게 플러스 100이고요. 그죠? 이 플러스 100이고 이게 마이너스 100인데 100 플러스 100선이든 마이너스 100선이든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매수 신호. 거꾸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이는 전부 매도 신호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요게 뭡니까? 플러스 100선 밑에 위에서 위로 내려왔으니까 매도. 근데 지금은 다시 마이너스 100선은 밑에서 위로 올라왔으니까 여기가 매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때 매도했다가 그죠? 매도했다가 다시 오늘자로 다시 비트코인은 매수 신호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파동 이런 건 모르겠고요. 그냥 CCI가 시키는 대로 그러면 스팟으로 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무조 그렇게 거래하면은 꽤 괜찮은 수익이 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다음 주 어떻게 될 거냐? 뭐 그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죠. RSI는 여기서 30에서 돌아섰습니다만은 말씀드렸듯이 아까 뭐 현대차도 그렇고 또 다른 종목에도 보았듯이 RSI가 30 밑에서 돌아섰다 그래서 이것이 주가가 RSI가 70으로 올라가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기준선 위로 싹 올라간 게 좋았는데 현대차가 이거 뭐 있더라?
뭐였더라? 기준선이로 싹 올라온 종목이 뭐였죠? 잊어먹었다. 기아차였나? 아닙니다. 뭐 잊어먹었습니다. 하여간 간에 올라갔다가 기준선이로 올라왔다가 이까지는 좋았는데, 그죠? 좋았는데 결국은 기준선에서의 이런 흐름에서 더 추가 상승해서 구름을 넘기지 못하고 고행스패는 캔들에 걸렸고, 그죠? 그러면서 다시 패퇴하는 모습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여서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물량을 줄여가는 전략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수상으로 봐서. 그죠? 오늘은 반등했습니다만 이거는 하락에 따른 반등이지 별볼이 없다. 뭐죠? 뭡니까? 이거 거래대금이 별볼이 없지 않냐 라는 관점이고요. 새로운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으니까 주가가 웬만큼 떨어져 봤자 주가 반등하는 폭도 미미하다라는 말이죠. 자, 다음 주에도 시장은 전반적으로 큰 흐름으로 봐서는 우리는 이 파동을 갖다가 파동상으로 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여기까지가 A고, 그죠? 그러니까 B이고, 그 다음에 이제 C가 되리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C 파동도 셋, 넷, 5개가 나타나거든요. C 파동이. 그러니까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하락하다가 반등하는 거니까 여기 보다시피 여기도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있죠. 그죠? 여기가. 이게 C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락하더라도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반등에 쏘보면은 물리죠. 그러니까 반등이 나타날 때마다 다음 주에도 아마 하락하다가 반등할 수 있을 텐데 이 반등이 나타날 때마다 물량을 재빨리 줄이시라. 추가로 매수하는 것은 일부 예외적인 종목들, 그야말로 기준선 위에 있고 구름 위에 있고 상승세인 종목을 골라서 사는데 그런 종목일지라도 우리의 원칙대로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고 구름을 또 밑으로 떨어져 버린다면 눈물을 머금고라도 재빨리 팔아야 그나마 이 바닥에서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맨날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으로 주가 올란다, 주가 끝내준다, 상승 추세다, 조금만 기다려라 하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맨날 조정이다, 물량 줄여라, 현금이 최고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서 답답하긴 합니다만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그렇게만 언제나 그런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때부터 그런 이야기 한 거지. 그죠? 이때부터 이거 봐라 5분 파동 다 왔지 않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왔지 않냐.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한 게 여기부터 시작이지. 그 전까지는 그죠? 그 전까지는 제가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어요. 계속 간다고 이야기했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파동을 마지막 파동을 세워보니까 5개 갔다 이처럼 다 왔지 않냐 라고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 조정 파동이 하락 파동 5개가 끝나고 나면은 하락 파동 5개 다 됐네요. 지금부터는 고옵니다. 올라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주에도 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 대응하시라. 리스크 라는 말씀을 끝으로 녹화이긴 합니다만은 마감 시황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뭐 라이브도 아니니까 음악은 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 날에는 별일 없으니 별일 없군요. 월요일 날은 라이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월요일 날 라이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